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 6,491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단지 내부 3종 주거지는 층수가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고 용적률은 기존 138%에서 평균 323%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따낸 공사 중 최대 금액이자 국내 해외 건설 수주 전체를 통틀어 역대 3위 규모입니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 연립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임의 경매 건수는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잣말을 참 종종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혼잣말이 실제로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 혼잣말을 하긴 하지만 그중에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못할 거야, 안 할래, 그리고 난 원래 운이 없어 이런 혼잣말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혼잣말들이 실제로 예언처럼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뭐 했어야 하는데 이제 한다면 난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실제로 실패가 나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는 혼잣말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혼잣말은 접어두시고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투자에 성공할 거야 라는 혼잣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투자 계획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러고 있죠. 신문에서는 어떤 지역은 다시 또 오른다, 내린다 그런 얘기들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횡보를 할 때 이렇게 가격이 쭉 오르주로 내리고 할 때는 거래가 없으면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있으면요, 그 틈 속에서도 좀 어떤 데는 올랐다가 어떤 데 좀 내렸다 이러면서 횡보를 하죠. 지금 현재 시장은 힘겨루기 횡보 시장에서 그래도 밑에 쪽으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몇 개월째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요 힘 겨루기가 올 하반기쯤 가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좀 더 강해져서 다시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항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지금 눈앞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 어려움이 무언가가 완전히 다 해소가 싹 되어버리면 되는데 제가 보는 느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분명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위험이 싹 나와서 오픈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앞으로 1년은 최소한 1년은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될 수 있다. 길게는 내년 말까지가 어쩌면은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 가장 힘든 시기가 올해부터 내년까지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동산 투자 특히 아파트 재개발 기타 등등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차분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 해결 잘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 현명한 또 신중한 투자 판단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시고요.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나는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투자 계획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2차례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현명한 투자 선택,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향후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동산 한 20여 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한 10년 동안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그걸 회복한다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많은 돈을 버는 목표를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투자를 임할 때는 내 재산을 지켜내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투자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7호선 논현역이고요. 7호선 논현역이고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논현역에서 걸어서 가면 한 1분여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같이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까? 아파트? 아니면 재개발 살까? 아니면 수익형 살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할 때의 기준은 첫째, 흐름이죠. 어떤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흐름의 선택 기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흐름은 말이죠. 이 물건에 대한 흐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흐름도 있는 거예요. 투자자 각자가 이 투자자죠. 투자자 각자가 나이가 어떻게 됐고 또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져서 투자를 들어가야지 20대부터 70대까지가 똑같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체크가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 있는 어떤 정보 모양만 가지고 의사결정할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은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반드시 반영을 한 그런 투자가 돼줘야 된다. 보통 투자자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이것만 사두면 뭔가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부 그런 상상만 갖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그만큼의 힘든 시간을 겪게 되고 부동산 투자 실패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곧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투자자 각자 개인이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결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하는 어떤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투자를 임한다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외부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환경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그런 부동산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바로 내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바로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 고독글 아쉬움 매매 시기를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거치기간 5년이 이제 다 돼가서요. 아, 이제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원금 이자 상한으로 인해서 제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아, 이제 조금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세로 조금 대출금을 갚을까 이러는데 지금 올해 말에 둔촌주공 입주가 있다 보니까요. 전세 금액도 하락할 것 같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를 대출 이자금이 조금은 부담돼서 이걸 좀 매도하는 네.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팔기도 그때까지 아깝고. 기다려야 되나? 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바로 네. 전문가의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궁금해한 상황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타이밍이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만약에 아파트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흐름이 네. 올라갈 것이다. 바로 올라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1번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보편타당하게 그냥 옆으로 쭉 가격 크게 내리는 것도 없이 올리는 것도 없이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것이야. 그게 2번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좀 가다가 내려가지 않겠냐. 그게 3번이거든요. 네. 정답은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네. 정답은 세월 지나 봐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컨설턴트마다 자기 의견만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그냥 순수하게 시청자분님은 1, 2, 3번 중에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1번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님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움이 지금 네. 뭐 이렇게 그러면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그런 게 신축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네. 호재도 있고.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고도 그라시움의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네. 그라시움에는 2007년도 이렇게 고점 찍고 마찬가지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07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음. 여기가 뭐 14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충 내려올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7년 내외 걸렸었고요. 올라가는 기간도 대충 7년 내외 걸렸어요. 지금은 2년 4개월 지금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 날짜가. 그럼 과연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만약에 1번처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첫째, 고도 그라시움은 종전의 최고점 있잖아요. 네, 2021년. 몇 평이죠? 34평이요. 예, 34평 최고점이 거의 뭐 19억 뭐 이렇게 19억, 가까이까지 20억 얘기가 갔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고도 그라시움은 전부 다 20억에서 25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네. 그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얼마가 될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고덕이 간다면 강남권은 전부 30억 이상 갈 30억 거라고 이상. 봐요. 네네네. 그러면 강북은 얼마 갈까? 거의 다 16억에서 20억 가겠죠. 네. 거의 대다수가.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런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그 가격을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계속 밀어서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 상황을 한번 보면은 시청자분은 분명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여보세요? 금리가 글쎄요. 지금 네. 이자하고 대출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시청자분님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연령대가 지금 50대세요, 60대세요,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이요. 50대 초반이군요. 네. 50대 초반에 지금 자산은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대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자산은 크게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여보세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한 금융 자산이 한 1억은 되는데요. 네, 대출은 그러니까 얼마 그걸로- 돼요? 예? 대출 얼마 돼요? 대출이 지금 아파트 담보 대출이 제가 4억 6천요. 4억 6천 있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금융자산이 1억 있다고 치더라도 예. 3억 6천이 빚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아파트가 지금 16억이 간다 치더라도 네. 우리 시청자님의 실제 가치는 12억 4천이잖아요. 네. 여기 시청자님의 자산이잖아요. 네. 이 자산도 팔았을 때 뭐 일부 세금 낼지 안 낼지는 몰라도 이거 이외에 다른 자산이 있으세요? 금융 자산이든 뭐든. 그냥 뭐 특별한 건 주식이나 이런 게 없으시고요? 조금 그냥 뭐 주식이 조금 들어 있는 거 그런 아, 거밖에 주식이 없어요. 조금 있군요. 네. 그럼 뭐 몇천 뭐 이 정도로 이해할까요? 아, 네, 네. 네. 자, 어쨌든 그럼 대충 이 정도의 50 초반이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지금 50 초반인데 이제 제가 여쭐 거예요. 보통 집에서 은퇴 시기를 60 전후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60 전후까지 대충 한 10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10년이다가 가정을 하고 네. 10년 동안 우리 시청자분이 열심히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얼마 정도 모을 자신 있으세요? 1년에 대충? 대충요. 네. 맞벌이를 하니까 네. 일단 한 5, 6천은 네. 모으지 그럼 한 않을까요? 6천만 원 모은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6천만 원 10년이면 6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단순한 계산으로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자산은 12억 되고 12억에서 13억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6억이에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12억 정도 자산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6억을 가지고 노후를 해야 돼요. 맞죠? 네. 6억을 가지고 노후하는 수익형 상품으로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잘 만들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에서 잘 만들면 250만 원, 2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붙잡고 10년 후에 200만 원을 만든다고 단순히 계산했었을 때 노후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두 번째예요. 투자자 개인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 대출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출이. 만약에 이 대출에 대해서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는 또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이 원금 갚을 때까지 이자는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원금 갚을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아파트가 제 생각대로 옆으로 행보하다가 앞으로 더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지금 그 시청자분님이 과연 노후가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는요. 지금 눈앞에 이게 붙잡고 있으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막연한 걸 결정하기 이전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딱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 있는 대로 자산 투자자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첫째는 아파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거는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해갖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횡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20%도 안 떨어졌어요. 이때 훅 떨어졌을 때 일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30% 가까이. 근데 저는 이걸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은 위험을 줄여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위험. 만약에 지금 아파트가 혹시라도 지금 가격에서 1, 2억이 더 떨어져 버렸다. 13억, 10 뭐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노후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부채 부담을 좀 없애고 노후 준비를 충실을 해라. 다만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파트를 50대 초반이라고 하셨죠? 네. 아파트를 팔고 나면 집이 없잖아요. 네. 집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되고 집값이 조금 올랐니 다시 오르니 이런 이야기 들리면 못 견뎌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어요. 그랬었을 때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면 그렇다면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버리세요. 아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꺼버리세요. 어차피 아파트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할 거 아니에요. 그 집 살 거잖아요. 그죠? 거주할 거잖아. 맞죠? 여보세요? 근데 조금 지하철 9호선 들어오면 좀 아니 팔까 글쎄. 싶은 생각을 지하철 하고 9호선도 좋고 뭐도 좋아. 지하철 9호선 들어왔다고 쳐요. 네. 9호선 들어왔고 그래 1억이든 2억이든 올랐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올란 다음에 아파트 팔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아파트 또 살 거잖아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묶이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묶이는 돈이라고요. 어차피 대출이라는 것을 갖고 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갖고 나면 12억대인데 12억대 가지고 서울에서 좋은데 어떤데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집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이거는 거주 개념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모든 투자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집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저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야. 적어도 바닥은 아직 멀었어. 최소 2, 3년은 더 지나야 돼. 그게 제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죠? 네. 그런 생각대로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일단 없애야 돼요. 대출을. 대출에 대한 이자만큼 계속 돈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는요. 그렇게 했다가 좀 지켜보면서 좀 마음을 좀 단단히 좀 잡고 2, 3년 지켜보면서 서서히 매수 시기를 다시 잡는 것을 1번으로 권하는데 단 전제 조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 이게 맞아. 그렇게 갈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가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떨어지다가 다시 오른대. 그런 말 뉴스 하나만 나오면 잠을 못 자요. 그런 것들의 사회의 변동의 뉴스 이런 거에 내가 견딜 수 없다면 그런 거 나오더라도 난 견딜 수 있어. 상관없어. 한다면은 저는 1번을 권하고 그걸 견딜 수가 없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대출만 갚아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출 다 갚다 보면은 3억, 4억을 다 갚다 보면은 50 후반이 될 거예요. 나이가. 그렇죠? 네. 나이 50 후반 되가 아파트 하나 딱 있고 노후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는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맞아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내 상황에서 각자 상황에서 가야 일단 내가 우선 좋든 나쁘든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저는 1번이에요. 네. 늘 저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이것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괜찮아 지역이 좋으니까 뭘 하나 던져놔 묻어놔 이런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예 네. 묻어놓고 던져놨다가 돈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나는 돈 벌었다는 사람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껏. 왜? 10년, 15년, 20년 묻어놨더니 20년 동안 나간 이자가 얼마예요? 그 돈을 계속 묶여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묶여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그럼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강남 아파트 지금 뭐 20몇 억이니 그거 10몇 억 하던 게 20몇 억 2배, 3배 올랐니? 그걸 하지 마. 그 올랐는 기간은 무려 10년, 뭐 15년 이렇게 오른 거 아니에요. 10년, 15년 동안 그 돈을 이자를 굴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돈은 불어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꼭 마지막 권하게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계산해서 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가세요.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꼭 네. 세미나 오셔서 구체적으로 아.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좀 투자 계획을 변경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하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일산 그 식사동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데요. 네, 이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갖고 나면 얼마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갈아탈 수 있을지 돈이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런데 그래서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만약에 이걸 매도하면 거주 계획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아, 그럼 매매한 네네. 돈으로 거주도 하고 투자도 좀 계획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래도 용기 내서 전화 주셨네요. 네네. 같이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누시죠. 네네. 우리 시청자분님도 똑같아요. 제가 일반 상담하듯이 좀 할게요. 예,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0대 중반 넘었습니다. 60대 중반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노후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준비가 좀 된? 노후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군요. 예, 예, 예. 그럼 지금 아파트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아파트에는 혹시 대출도 있나요? 대출이 한 반 정도 있어요. 아, 대출이 있군요. 네. 그럼 이 대출 지금 소득은 있나요? 소득? 예, 소득 활동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갚는 거는 어려움은 없는데요. 네, 소득은 어느 정도 벌까요? 월? 월 한 6천, 5, 6천 정도는. 예? 5, 6천. 아니, 그러니까 한 연봉이 5, 6천. 그러니까 월 한 400에서 예, 4, 500 정도. 500만 원. 요게 네, 월 네. 소득이다. 그죠? 네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아까 그분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예. 아파트를 팔았어요. 네. 1번. 어쨌든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매도 후에 어떤 투자를 잘 했어. 자, 매도 후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대충 시세 어느 정도 가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6억 5천, 7억 이 정도. 자, 되는 6억에서 7억이라고 치고요. 것 같아요. 네. 이 돈으로 어쨌든 팔아서 잘 투자를 했더니 네. 얘가 10억이 갔어. 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음. 이 10억 가는 아파트를 팔아서 노후를 할 생각 있으세요? 그거 노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아니 전부.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 이야기는 네. 아파트를 팔아서 아파트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네.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를 할 생각이 있냐 이거지. 만약에 그 돈으로 노후를 한다면 네. 시청자분님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아야 돼요. 예, 빌라라든가 예, 뭐 예. 다른 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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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어지간하면 아파트에 살고 싶죠. 네. 네. 그렇죠. 네.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5, 60대 주부들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강남에 좋은데 아파트 사든 뭐 올라갈 때 그런 걸 꿈꾸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라는 것은 10억 가던 것이 15억 되고 20억 되었다고 해서 그 아파트 팔고 내가 다시 10억짜리 옮기고 10억을 다시 내가 노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15억 주고 팔은 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6, 7억에 사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사를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서울에 저는 할 있는 수 있어요. 저는. 주부들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가요. 네. 그렇게 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작은 돈이지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갔었을 때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다행인데 네. 옆으로 그냥 가거나 네. 내려가거나 하면은 이거는 지금처럼 자산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올라가는데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과연 무조건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딱 한 개예요. 이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월세 나오는 수익형이에요. 네. 월세 수익형은 가격이 떨어지지 월세가 잘 받쳐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한 2억짜리가 있다고 쳐요. 네. 2억짜리가 있는데 월세가 한 90만 원 나와. 그러면 이게 2억짜리가 뭐 1억 8천, 1억 5천, 1억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90만 원 나온다고 치면 이게 1년에 대충 한 1,000만 원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하고 똑같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가 올라가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은 안전하게 단 몇 푼이라도 안전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로 가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떨어져서 어렵다고 또 그러게 대해서 좀 그렇게 하시지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사동 쪽은 경기도에서도 일산에서도 변두리잖아요. 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해서 몰려 들어올 확률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일산 지역이다 그러면 킨텍스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 GTX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도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동네는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동네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넓게 사는 거는 좋지만 빠져나와야 돼요. 그 자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출이 너무 많으세요. 네. 너무 많아. 이런 많은 걸 안고서는 도저히 노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사는 삶의 어떤 질이랄까 아파트에서 살면서 있는 느끼는 그런 질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원래 훨씬 더 전에 내려놔서 써야 돼요. 이거를. 내려놔야 노후가 할 수 있어요. 노후가. 그거를.
근데 어느 곳에 뭐 가서 뭐 사면 놓아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려만 놓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상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뭐 세미나든 개인 상담을 통해서 가져야 되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돈 5억, 6억, 4억, 5억, 6억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소득도 하나도 없는 분들한테도 제가 집하고 노후까지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시청자님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네. 많은 분야가 내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놔야 돼요. 네. 그게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어요. 네. 자기 뭐 자존심, 뭐 명예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음.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동도 동이지만 대출을 이렇게 안고서 가는 거는 그거는 열심히 사업에 벌면 뭐해요? 그거 갖다가 이자 다 갖다 주는데 의미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이거는 정리했었어야 된다. 매도 시기가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매도해도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도 늘 못할 방송을 상황이에요, 제 지금. 방송을 보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고점 2019년 20년 이때 가면서 고점을 지나버리면 그다음에 못 팝니다. 내놓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20년도도 했고 그래서 20년도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에는 임의적으로 되질 않아요. 어쨌든 방향은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더 필요한 거는 뭐 저 만나러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한번 오세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거주하는 집을 정리하고 투자로 좀 선양해 보겠다. 쉽게 마음먹기 어려운 그런 방향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투자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245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아내 명의로 한 채 그리고 제 명의로 한 채 이렇게 2주택 보유 중입니다.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물건에 투자 계획이 있는데 본 곳은 공덕동 신형 GL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2주택 상황에서 이제는 좀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하는 상황에 월세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오피스텔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어쨌든 이분은 투자 방향이 굉장히 잘 잡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고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를 사람들이 매수를 깊이 하다 보니까 또 세금 문제 때문에요. 이게 매매가가 진짜 바닥을 지금 기고 있어요. 거의 제가 보는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정말로 저렴해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월세는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월세는 계속 오름세요. 매매가는 쭉 이렇게 왔고 월세는 쭉 올라가서 지금 어지간한 지역이 월세 수익이 전부 다 4%, 5%예요. 정말로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우리 대출 이자가 4%, 5% 같으면 엄청 높게 느끼져요.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지금 4%, 5%라니까요. 심지어는 경기도에는 6%, 7%대까지도 막 가요. 그렇게 좋은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지금의 이렇게 노후를 만들어 가기에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 좋다. 자, 공덕역이라고 했어요. 더블역세권. 아, 좋죠, 지역. 지역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좋은 지역이 서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봤더니 신형 GL이래. 아, 세대수도 좋아.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딱 봤더니 수익률 봤더니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중앙난방이에요. 개별 난방이 아니라 중앙난방이에요. 중앙난방 아시죠? 추운 사람, 더운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그게 큰 단점이에요. 다 좋은데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어져 있는 구도,
안에 실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라면은 글쎄요. 이 월세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하는데 조금 그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이런 지역적으로는 좋은 지역을 선택했지만 이와 좋은 지역이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격대는 좀 더 저렴하면서 좀 더 깨끗한 그런 쪽이 좀 더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방향은 좋다. 그러나 조금만 더 보시면 요거보다는 좀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 이 물건이 나쁘다 이 뜻은 아니다. 이제는. 왜?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월세는 높아졌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투자에는 찬성 의견 들었지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더 좋은 오피스텔을 찾아본다면 분명 있을 거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물건 검색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시간은 또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와 더불어서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주간 이슈부터 먼저 갈게요. 자, 우리 거시금융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로 전망을 했었는데 늦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봤더니 미국의 어떤 구직자가 늘었다. 전 구직자는 취업자가 늘었다. 더 많이 늘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경기가 쉽게 안 시그러든다는 거거든. 그럼 굳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내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고통이 더 힘들어질 거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국 3년 내 부실 우려 26년까지 도래하는 대출금이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이 2,708조 그중에서 907조가 굉장히 부실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도 너무 많은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무역 전쟁 등으로 성장률이 작년에는 5.2%였는데 올해는 4.5%로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세계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경기가 과열, 한쪽은 경기가 침체. 이 과열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인가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침체라는 것은 그 속에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가버리면 위험이 거의 사라지는 단계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20년, 30년 동안 침체로 왔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대한 위험도는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경기가 과열됐다. 부동산도 과열된다. 과열 속에는 위험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도 계속해서 과열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과열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시기와 방향과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도 훨씬 더 큰 폭탄이 그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폭탄이 터지고 완전히 과열이 침체로 주저앉으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상을 갖다가 폭탄을 터지지 않고 터질 것 같아서 주춤하고 내려온 상태예요. 아직 터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눈에는 이 폭탄이 분명히 뭔가 나와야 돼요. 이게 속 시원하게 나와 터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편안하게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올해 내년까지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섣불리 함부로 툭툭 투자해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월세 수익형 위주로만 노후를 준비를 해가라. 월세 노후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거 아파트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요. 저축은행 신규 대출은 멈춘대요. 왜요? 부동산 부실 대출이 석 달 새에 9천억이 증가가 돼버렸대요. 기업 대출은 18% 감소되고 가계 대출도 5% 감소됐대요.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졌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제대로 된 어떤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터졌어요. 중국에 대고는 부동산 헝다라든가 위구이안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부동산 큰 기업들이 다 터졌고요. 미국도 금융 어딥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기타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지역은행들 몇 군데가 또 한번 터졌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에 의해서 풀려져서 그 풀려져 있는 돈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시킬 만큼의 큰 것이 뭔가 터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나와줘야 된다. 그게 안 나와지려면은 앞으로 3년,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서 금리 내리면서도 살아있고 완만하게 경제가 죽지 않고 가버리고 중국 경제도 바닥을 다지고 그러면 3, 4년 동안 후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암흑기 속으로 우리는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는 계속 제 의견을 견지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약 보합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조금은 더 고개를 쳐들 수가 있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상태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약보합이 이렇게 가다가 하반기쯤 약간 가다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때가 있는 법입니다. 뭐든지 아파트가 30년 동안 늘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30년 있으면은 15년은 아파트가 기회지만 15년은 아파트가 자산 감소를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늘 내 상황을 꼭 체크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각자 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자산 운영을 하면은 내가 노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어. 꼭 강남에만 살아야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지장이 없게끔 앞으로 어차피 10년, 20년 지나서 60대, 70대까지도 완전히 이제 간다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세월 지나면 이제 60대, 70대의 재산이 아파트가 다 40대, 50대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대, 50대가 60, 70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전혀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가정을 하시고 부동산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는 금요일날 내일, 목요일날 토록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1시에 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7호선 논현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이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내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좀 변경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택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 내가 혼자 결정하기엔 정말 좀 힘이 든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10년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현재 흐름도 전문가의 눈으로 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에는 2차례 바로 내일 금요일과 또 토요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거든요. 아직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무료 세미나에 대한 좀 자세한 안내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슬슬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